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소통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 전체를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더 잘 지내고 싶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자꾸만 상대를 밀어내고 더 큰 벽을 만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딱 하나의 선택.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건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비폭력 대화 NVC라고 하죠. 이 NVC의 가장 중심에는요,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친절한 우주에 사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우주에 사는지를 믿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우호적인 곳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은 삶과 연결된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친절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을 신뢰하게 돼요. 반면에 삶과 단절된 사고방식은 어때요? 세상은 적대적이고 모든 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세상을 자꾸 옳다 그르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삶과 단절된 생각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걸 삶을 소외시키는 소통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아래로 나누는 생각에서 나온 언어 습관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벽을 쌓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어디선가 배워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단절의 4D라고 해요. 첫째는 강요, demand입니다. 네가 뭐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이건 요청이 아니라 거의 협박이죠. 둘째는 진단, diagnosis. 상대방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당신 문제는 바로 그거야. 이런 식으로요. 셋째, 책임 부인. 내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다 남 탓이라고 돌리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자격의식, deserve예요. 누구는 벌 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어떠세요? 좀 익숙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나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통찰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요. 이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아주 소중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좀 서툴고 안타까운 표현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그 내면의 고통, 그리고 거기서부터 연결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약해 보이기 싫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가면을 쓰죠. 뭐 유능한 나, 항상 착한 나 같은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진짜 나를 꽁꽁 숨기는 거예요. 이건 결국 세상은 위험하고 적대적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나온 생존 전략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스테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비폭력 대화의 살아온 평가자가 됐는데 갑자기 일이 막 밀려들고 책임감은 무거워지니까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과연 이걸 해낼 만큼 유능한 사람일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 그녀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널 싫어할 거야. 너밖에 없잖아, 이탈리아인 평가자는.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바로 이 목소리가 그녀를 짓누르던 유능한 페르소나의 목소리였던 거죠.
스테파니의 진짜 치유는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어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유능한 척했던 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신뢰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단절에서 연결로의 전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내면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럼 이 개념이 좀 더 넓은 사회나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 간극을 메웠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이야기는 뉴질랜드의 필리파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MBC 트레이너였는데 워크숍에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참가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을 합니다. 이게 그냥 발음 한번 틀린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의 문화와 단절되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필리파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마오리어를 굳이 배우지 않기로 했던 내 선택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존중이나 연결 같은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구나. 이걸 딱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필리파는 마오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외국어 하나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진정성 있게 살고 싶다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했고, 동시에 마오리 문화 전체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면서 정말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결국 이 모든 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매 순간 내리고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얘기가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요. 결국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앞에는 매 순간 딱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단절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절에서 연결로 가는 건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자기 자신에게 좀 친절해지는 것, 바로 자기 연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지금 내가 단절의 사고방식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연민은 시작됩니다. 둘째, 나의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아주 소중한 욕구가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르게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적인 선택이 모여서 더 공평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조용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가? 단절의 렌즈일까요? 아니면 연결의 렌즈일까요? 바로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